이거는 동향을 보면은 한 200여 군데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부산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방 오성타운은 지금 두 번째로 진행이 됐지만은 어쨌든 간에 대구에서 모델 사례로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네오비 대구 99기 B조입니다. 우리 B조는 수성구를 위주로 지역 브리핑을 준비를 했고요. 그 중에서 수성구가 지금 현재 보면은 뭐 가격이 굉장히 핫한 동네죠. 그 중에서 재개발 바람이 엄청나게 지금 많은데 그 중에서 재건축, 뭐 지역주택 조합 뭐 이런 굉장히 다 전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순서는 일단 먼저 수성구 연역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리모델링이 무엇인가 그 개념 같은 거 한번 살펴보고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우방 5성 아파트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향후 전망, 뭐 투자 이런 거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끝에는 제 광고인 매물도 조금 살짝 드리겠습니다. 수성구는요 1980년도 전에는 동구였는데 동구에서 분구가 됐습니다. 그때 두산동, 황금동이 중점 지역이었으나 지금은 범원 오타리가 그 아주 중심 지역으로 되어 있고 가격도 제일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인구가 수성구가 한 18% 정도를 차지하고요. 아파트 값은 뭐 전국에서도 터지지 않는 1위로 되어 있고요. 학군 같은 경우에 뭐 경신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수성구가 학군이 굉장히 좋죠. 그죠?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교통 같은 거로 보면은 우리 신천 동로에서 출발을 해서 북대구까지 거의 한 10분 만에 달려갈 수가 있고요. 동대구역이나 고속터미널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뭐 5분 이내에 다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체 면적이 공원이나 녹지가 한 74%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재개발이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주택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측에 그 대구은행 2호선 대구은행역이 있고 좌측 중간 쪽에 보면은 대봉배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리모델링이 오성 우방 아파트가 진행되고 우측으로 그 지역주택 조합입니다. 그 밑에 좌측에 이쪽 지역에 보면은 이쪽 지역을 확대해 가지고 이쪽 지역에 지금 놓고 있는데요. 그 보시면은 지금 신세계 아파트 우측으로 보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두 군데서 활발하게 되어 있고 수성 1지구 정비 사업은 한 2,100세대 정도로 건설할 예정이고요. 재건축에서는 세안 아파트하고 4개 아파트가 합쳐가지고 합동으로 재건축되고 있고 민영개발은 지금 더샵에서 지금 짓고 있고요. 중동 희망지구 이 전체가 다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다 완성이 되고 이러면은 이 지역에는 주택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굉장히 핫한 지역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보면은 현수막 뭐 이렇게 많이 걸려 있습니다. 예. 리모델링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유형, 그 다음에 필요성, 효과 같은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택법 2조에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한 대수선 증축을 하는 행위라고 알려져 있는데 생활 편의 쾌적성을 높여가지고 아파트 살기 좋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 골조만 남기고 바닥하고 골조만 남기고 새로 싹 부셔서 하는 그런 개념의 이야기를 리모델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준공 후 15년이 지나야지만 할 수 있죠. 우리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30년이 지나야 되고요. 거기서 건축 기준이 굉장히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이나 건폐율, 용률, 뭐 높이자, 일조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완화시켜 가지고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 유행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맞춤형 리모델링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가정집을 그냥 내 마음대로 고치는 거 이것도 뭐 대수선 개념이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대 구분이라고 해가지고 방 하나를 건물 하나를 반을 쪼갭니다. 쪼개서 출입구를 달리하고 싱크대 따로 놓고 이렇게 해서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수평으로 공동주택 수평으로 증축시키는 방식하고 수직으로 올리는 방식. 그 다음에 별동으로 다 갖춰
따로 짓는 방식, 이런 모델링이 있고요. 이것을 다 합해가지고 혼합형으로 만들어가는 방식도 있습니다. 예. 노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죠. 오래되다 보니까 생활 편의가 되게 불편해요. 주차하기도 힘들고요. 뭐 이중 주차한다든가, 뭐 밖에다 주차하고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다니는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이 안 돼가지고 안에서 교통사고도 일어나고 뭐 택배 뭐 차량 못 들어오니 더우니 막 이런 것도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이러죠. 그러면 녹지 공간도 사실 좀 부족하고 보안 시설도 취약하고요. 밸브도 이래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 폐화나 즉 물리적 폐화 같은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델링에 대해서 이제 건축법하고 한번 잠깐 비교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 모델링은 주택법에 의한 것이죠. 그 다음에 재건축은 도시건축 환경정비법에 의한 것이고, 15년이 지나면은 이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 같은 거 지정도 할 필요가 없고, 세대수 증가 같은 경우는 15%까지 세대수를 증가시켜가지고 건축비에 조금 보태 쓸 수가 있을 것이고요. 사업비 분담 초과 적고, 초과 환수나 기부채납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없고, 등급은 건축 등급이 B나 C등급이 할 수가 있는데, B등급은 수직 증축만 되고 C등급은 수평 증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D등급이라 가지고 건축 허가받기 굉장히, 재건축 인가받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모델링의 장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재건축은 또 30년이 지나야 되고, 그래서 이 모델링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이 경과돼야 되고요. 85 미만 같은 경우에는 40%, 82는 30% 이렇게 되고, 기존 증축에 이제 15% 이내이고요. 수직인 경우에 14층 이하는 2계층, 15층 이상은 3계층 이내에 진행되도록 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동향을 보면은 몇 가지만 이렇게 잠깐 비교를 해봤는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평당 공사비입니다. 공사비가 지금 한 600만 원 정도인데, 작년 건축비가 굉장히 올라가지고 요거는 좀 600만 원 훨씬 초과하고 보는데, 일단은 개념을 600으로 전체적으로 잡았습니다. 예. 이거는 동향을 보면은 한 200여 군데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부산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발췌를 다 뭐 몇 페이지가 될 정도로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 대구 수성구 현황을 보면은 지금 제일 먼저, 대구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데가 우방청솔입니다. 우방청솔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됐는데, 리모델링이긴 하지만은 동이 한 개짜리고 이래서 조금 우방 오성타운에서 진행하는 방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 우방 오성타운은 지금 그 500세대이고요. 500세대에서 두 번째로 진행이 됐지만은 어쨌든 간에 대구에서 모델 사례로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수성구의 메트로팔레스나 청구 성조타운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추진이 와서 진행 사항을 많이 묻고 가고 있습니다. 네, 기사 스크랩을 이렇게 모아봤었는데, 기사가 이렇게 나오고 블로그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많이 써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방 오성타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준공이 93년도 11월 달에 돼가지고 지금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입니다. 용적률 보면 350이라 가지고 실제적으로 재건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사업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주차장도 지금 0.89대라 가지고 뭐 밤낮으로 주차 전쟁이며, 낮에도 거의 공간이 없을 정도로 차가 가득 차 있습니다. 동은 총 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평수는 평형대는 20평대, 30평대, 50평대, 이제 26평, 33평, 50평 이렇게 3개 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평수는 지금 복도식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연령대 분포로 보면은 그 아파트가 오래될수록 나이들이 조금 많죠. 여기서 60세 이상이 24%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소유권으로 보면은 이분들이 권한이 굉장히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40대 이하는 미성년자들도 많고 세 사는 사람들도 좀 있고 이래서 한 24%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동의받고 권한 행사할 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40% 이상이 45%까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분들이 이제 설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모델링 진행 사업이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 사업 절차도로 보면은 우리 오성 아파트가 20년 7월 달에 추진위가 결성이 돼서 추진위 멤버들로 보면은 뭐 동대표, 그 다음에 뭐 이장들, 반장 없었죠. 이장님들, 뭐 대표, 그 다음에 뭐 이런 분들이 뭐 그 분여회 뭐 이런 분들이 다 대의원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했고요. 12월 달에, 그해 20년 12월 달에 추진위가 결성이 됐습니다. 그 이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추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활동을 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다 보니까 그 진척이 상당히 느려졌어요. 그래서 충당금을 갖다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개인 주문위에서 이렇게 나오지를 못해서 작년 21년 10월 달에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붙여가지고 한 8개 업체가 그 응찰을 했는데 관리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관리업체 선정을 하는데, 관리업체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돈을 좀 대라는 거예요. 설계비가 지금 한 5억 가까이 든다고 해요. 설계비가 있어야지 개인 분담금이 결정이 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15억 돈 누가 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관리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제호주택이라는 업체에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 업체가 10월 달에 들어오자마자 사무실을 옆에 이제 한 50평 되는 아파트 사무실 없고요. 그 다음에 설계업체를 또 응찰을 주문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제가 오기 금요일 날 설계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 설계업체는 서울에서도 리모델링 많이 하는 업체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도 하고 이런 업체여서, 가격은 제가 지금 못 물어봤어요. 너무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평당 가격을 7만 2천원에서 8만 5천 사이에 견적이 들어왔다고 해요. 한 5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선정된 걸로 봐서 뭐 어떻게 가격은 제가 나중에 추후로 뭐 블로그나 이런 데 써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 진행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늦어졌어요. 실제로 1년은 그냥 보냈고, 이 이후부터 설계가 완성되면은 설계가 나오는 시점이 한 4, 5월 달 보면은 5, 6월 달부터 조합은 동의서를 진구하려고 준비하겠죠. 관리업체에서. 자기들이 이제 돈을 베팅했기 때문에 불 켜고 할 겁니다. 만약에 이게 리모델링이 성공이 안 되면 돈 다 날리는 거예요. 관리업체에서. 그래서 아마 진행이 빠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가 되고, 조합 설립도 되고, 시공사 선정이 되고, 뭐 안전진단도 진행이 될 것이고요. 쭉 갑니다. 쭉 가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2차 안전진단까지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그 착공이 되겠죠. 착공되고 나서 입주하고 나가서 퇴거하고 들어와서 공사 마무리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진행동 1년 그 전에 이제 한 달, 1년 반 정도 됐는데, 지났는데 그동안에 작년 추석 설날 때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할래 안 할래라고 물은 거죠. 물었더니만은 82%가 합시다라고 답이 나와서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때부터 뭐 현수막도 붙이고, 건설회사에서 안 붙은 아파트 주변을 뺑 돌아가면서 건설회사에서 돌아가면서 붙입니다. 뭐 힐스테이트니 대우, 쌍용, 대림, 대한민국에 있는 일군 업체, 뭐 상위 5개 업체는 무조건 현수막 다 붙이더라고요. 삼성도 붙이고 그랬습니다. 예, 이거는 선정 절차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관리업체에 있었고요. 마침 이제 제가 오는 날 20일 날 이거는 그 최고 자칙이 제가 그 중개하는 중개업소입니다. 지득 부동산입니다. 그 옆에다가 설계업체가 선정됐다고 또 바로 붙이고, 아파트 내에서도 붙이고, 이렇게 할게요. 이제 리모델링이 이후에 설명드릴 거는 리모델링이 되기 전하고 후하고 가격 같은 거 한번 비교해 보려고 주변 가격을 한번 뽑아봤어요. 평당 가격을 좀 뽑아봤는데, 그 범어역 주변이 4,300인데 사실은 좀 어폐가 좀 있어요. 이게 평형마다 단가도 다 틀리고 뭐 이래서 그냥 이러려니 하고 그냥 살펴보시고요. 이거 좀 안 맞는 자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성 아파트, 우리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은 1,500, 1,800 하는 아파트도 있는데, 뭐 24평은 어떤 경우는 1,800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1,400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좀 우매하지만 그냥 1,500이라고 일단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제
공동주택 이렇게 만들려 그러면은 비례를 산정하고 그래야지만 권리가액이 나오고 나중에 분담금 설정이 되고 이러는 과정이 이건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리모델링이 진행이 됐습니다. 됐으면은 리모델링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하면 지금 26평이 33평으로 바뀌고요. 33평이 40평으로 바뀝니다. 50평이 55평 내지 56평으로 지금 바뀌려고 그러고 있고요. 주차 대수가 지금 굉장히 부족하죠. 그것을 지금 지하 1층까지만 되어 있는데 지하 3층으로 반일 갑니다. 반일 가서 1층은 차가 주차를 못하게 하는 필로티 구조로 바꾸고 녹지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할 예정이고요. 최고 탑층에는 스카이라운지나 이런 커뮤니티 공간을 좀 만들어 가지고 주민 그 생활 편의를 위하게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요즘 아파트나 내 차가 들어가면 주차 섹터도 막 정해주는 보안 시스템 같은 것도 많이 적용할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도 당연히 그 진행이 될 거고 내진 설계 같은 것도 또 되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망을 한번 보면은 아까 보시지만은 더블 역세권에다가 지역건이 굉장히 좋아요. 교통도 좋고 학군도 좋고 이래서 외부인들의 관심이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그 지역에서 아까 평당 가격이 좀 적은데 그 지역에서 제일 먼저 아파트를 지었어요. 30년 전에. 그러다 보니까 지리적인 여건은 좋은데 아파트가 노후되다 보니까 가격이 싼 거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되고 나면은 새 아파트 짓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아마 외부인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물건이 11월 달까지는 물건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고 요즘에 그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이래서 물건이 좀 나오긴 했지만은 5월 달 이제 그 설계가 나오고 분담금이 가격이 대충 어느 정도 정해지고 나면은 가격의 변화가 있으리라고 확신이 듭니다. 옆에 보면은 롯데캐슬이 그 2015년도 준공된 거 한 6년 정도 넘었죠. 그 준공된 거 보면은 33평이 지금 이거는 실거래가보다는 호가 기준을 제가 한번 대충 한번 봤는데요. 한 10억 정도, 40평이 한 12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 50평 넘는 거 경우에는 15억에서 18억 하고 막 이랬습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 아파트가 만약에 리모델링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됐다라고 하면 이 가격보다도 새 아파트니까 이 가격보다도 더 높아진다고 보여집니다.